안녕하세요. 인지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제인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21년 동안 흑수저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만 5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부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거든요. 우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나 재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해야 되죠. 세 번째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나 시드머니를 조기 확보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돈이 되는 방향으로 과감한 이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금의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 올인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5가지 방법이 직장인으로서 작은 부자라도 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돈이나 부자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사실 이 개념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생각과 실행,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결정되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껴보고 싶다면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게다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시간조차도 부자의 편이죠. 부자는 예금이나 투자를 통해 시간이 돈이 되고 많은 기회가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 시간이 이자 비용이나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기회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죠. 슬프게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지만 특히 돈에 대해서만큼은 진짜로 불공평하죠. 송중기가 출연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주인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다시 태어나세요라는 대사가 나오죠. 우리 같은 흑수저들에게는 이 장면이 가슴이 너무 아픈 대사고요. 그만큼 돈이나 경제력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자 직장인에게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절약이나 저축보다는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카푸어, 호캉스, 오마카세, 명품 쇼핑 등을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인 정도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돈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절약과 저축, 투자와 개인 사업을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에서도 정답이 없으니까요. 스스로의 정답과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만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조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부자나 돈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명확히 정립하고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나 재테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자기개발이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쌓여야 하는 거죠. 당연히 직장인으로서 충실한 직장 생활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회사 일만 죽어라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추가 수익원이나 미래 수익원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죠.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주식이나 금융, 이자, 부동산이나 경매 등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이고요. 이건 대학 전공이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통 필수 주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 관련 이야기에서 가장 싫어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야구 선수에게 무조건 살아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세상에 누가 자신의 돈을 잃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전부 결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잔인한 말들이죠. 하지만 세상은 승자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고 패자들은 이미 죽었거나 숨을 죽이고 있어서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잔인한 말들만 계속해서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직장인인 우리는 왜 경제나 재테크 공부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공부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최소한 1%는 올라가죠. 게다가 공부 자체가 투자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확신은 없지만 최소한 몰라서 어처구니 없이 손해보는 위험은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모은 돈을 절대 잃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예금이자 이상의 추가 수익률도 필요하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예금은 오히려 손해고 최소 인플레이션 이상의 추가 수익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흑수저 직장인들은 어렵고 힘들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위험에 따른 추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투자에 대한 딜레마는 사실 여기서 생기고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따라서 경제나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당연하게 해야만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부자의 눈과 생각을 무조건 배워야만 하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라라는 말처럼 부자 동료나 친구들에게 돈에 대한 마인드를 꾸준히 학습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자칫하면 질 나쁜 친구들로 인해서 함께 강남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하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직장인들은 경제와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고 모든 투자 결과는 자신의 책임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경제와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것이 다가올 기회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중 3번째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조기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조기 확보에 있죠. 가급적 빨리,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저축은 복리의 힘을, 투자는 수익이나 손실 등 경험을 쌓을 수가 있죠. 그리고 29살의 1억과 39살의 1억의 가치는 당연히 다르고요. 특히 종잣돈이나 시드머니는 대출이 아닌 부모님의 지원이나 절약과 저축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돈 자체가 위험과 시간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 대출은 위험과 시간을 견디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게다가 시드머니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볼 수도 있고 실제 투자를 하거나 무엇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어느 성공한 투자가의 난 5천만 원으로 50억을 모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그 당시 최소 5천만 원은 있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장인에게 시드머니로 추천하는 금액은 1억입니다. 사실 1억은 매우 큰 돈이지만 월 150만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돈이죠. 물론 마음이 조급하다면 N잡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집중해서 시드머니 1억을 조기 확보하고 투자 준비와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다행히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이 있다면 가장 베스트죠. 시드머니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사실 부모님의 지원은 1억이라는 돈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동안의 기회 손실이나 시간까지 같이 지원해 주신 것과 동일하죠. 이들이 너무 부럽지만 어쨌든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는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머니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식 신용대출이나 영끌 부동산 대출 등 극단적 레버리지 투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빚이나 대출도 능력이라고 말하죠. 누군가는 아니 요새 누가 자기 돈으로 사업하냐? 전부 빚으로 하는 거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격적인 투자나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되죠. 게다가 성공한 투자자들조차도 항상 장기적이고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투자금은 시간과 위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대출보다는 절약이나 저축,
부모님의 지원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돈이죠. 원래 같은 돈이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드머니의 조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만약 투자할 돈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긴 호흡으로 돈을 모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로또 외에는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시대의 직장인이라면 돈이 되는 방향으로 과감한 이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구나 원하는 좋은 회사로의 이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21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이직을 경험했던 적은 없지만 이직을 하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이직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직 상황은 회사에서 인정도 신뢰도 못 받고 인간관계도 나쁘고 저성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죠. 당연히 승진도 안 되고 평판도 나쁘고요. 이들은 지옥 같은 회사를 도망치기 위해서 이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직급과 연봉이 유지되는 수평 이동이 되고요. 대개는 평판이 나쁘기 때문에 이직을 못하고 회사 내 부서 이동을 하게 되죠. 당연히 직장 생활은 그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직 상황은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고 좋은 인간관계와 평판 그리고 고성과자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죠. 당연히 이들은 굳이 이직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장 생활 자체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직을 통해 높은 연봉이나 직급, 직책의 상승 기회가 많이 찾아오죠. 특히 헤드헌터들이 이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연락하니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지금의 회사에서 인정과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면 과감한 용기와 결단 그리고 좋은 이직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은 연봉이 최소 50% 이상 오르고 직책이나 직급이 최소 한 단계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이직을 고민하죠. 당연히 회사의 비전이나 미래, 자신의 커리어도 같이 보게 되고요. 직장인으로서 매우 부러운 친구들이죠. 그리고 보통 이직이라고 하면 경험적으로 80% 이상이 첫 번째 힘든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이직은 이직이 아니라 지금의 지옥 같은 회사를 도망치는 거니까요. 직장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두 번째 상황은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인정과 신뢰를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싶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의 시대는 이직이 당연한 시대죠. 대퇴사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많은 직장인들은 이직 자체가 자신의 커리어와 연봉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만약 이직 자체가 어렵거나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다면 이는 자신의 역량 부족이나 평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직의 시대에서 모든 직장인은 자신의 역량과 커리어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평판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가 높아야만 하죠. 이직은 분명한 실력이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역량이나 평판에 문제가 있어 이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회사 심의나 로열티로 포장하거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옆에서 보면 그냥 안타깝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중 마지막 5번째는 회사에서 인정과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되는 것이죠. 회사가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이상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고요. 직장생활 자체에 모든 것을 걸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이 확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장 직장인다운 방법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정과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고 회사의 핵심 인재이자 좋은 포지션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조기 승진이나 특진을 통해서 임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조건 최선이죠. 그리고 보통 대기업 부장은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수준이고 임원은 부장의 2배 이상인 3억 수준이죠. 그래서 월급만 보면 임원 2년과 부장 5년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죠. 당연히 임원은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신분이 바뀌고 직책도 중요해지는 만큼 월급도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죠. 물론 대기업에 입사해서 임원이 되려면 15년 이상의 긴 시간도 필요하고 확률도 1, 2% 수준으로 낮지만
그래도 현재 좋은 포지션에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남들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관심은 가지되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에 집중하는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과 열정을 갈아 넣어야 하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특히 옆부서 동료가 투자에 성공이라도 하면 배가 찢어지게 아프죠. 그래서 나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같지 않죠. 게다가 욕심을 내서 영끌 투자라도 하게 되면 지옥불 구경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그동안 나름 잘해오던 직장생활도 지옥으로 변하고 악순환이 시작되기도 하죠. 어쨌든 직장인은 승진을 통한 연봉 상승이 가장 직장인다운 방법이고요.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를 해도 후유증이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은 만기가 정해진 안전한 정기예금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량주 투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작은 부자라도 되고 싶다면 지금의 회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사실 이 모습이 당연하진 않지만 직장인의 기본이잖아요. 지금까지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직장인은 부의 추월 차선을 통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 정도는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선택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몸에 맞으면 반드시 습관으로 만드시고요. 누군가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나갔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도 다 부서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인은 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